푸른 6월, 화천 산양초등학교의 힘찬 아침입니다. 진짜 MBD? 오늘따라 잔뜩 들뜬 아이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산양초 어린이들이 특별한 곳으로 소풍 가는 날입니다. 오늘 어디 가요? 오늘 군부대. 네? 입대를 한다고요? 얘네 뭐 여기 남아 있어라 너네 오늘.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함께한 화천 산양초의 군부대 체험 현장. 그 특별한 하루를 소개합니다. 화천군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2포병여단 태양대대. 장병들이 특별한 손님을 기다립니다. 학생들 오면 이제 가르쳐주고 멘토 역할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이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해보신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처음. 살짝 긴장되긴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드디어 산양초 어린이들 입장. 어서 와. 군대는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뒤로 두 줄. 군인 삼촌들이 귀빈을 맞이하듯 우렁찬 박수로 아이들을 반겨줍니다. 우리 꿈나무들은 어떻게 부대로 소풍을 오게 됐을까요? 네, 우리 산양초등학교는 이 지역의 사방거리라고 옛날부터 불리워지던 마을이고 지역 주민들과 또 군인들이 이렇게 잘 상생해서 지내는 연관되어 지내는 그런 마을이고요. 전교생이 40명이고 유치원이 8명인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군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군부대 방문 체험을 통해서 진로교육 체험도 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서 군부대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태양대대 입구를 명받았습니다. 이해 신고합니다. 충성! 오늘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화천군 산양리를 지키고 있는 부대가 갖고 있는 무기와 장비와 물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어떤 거를 갖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견학을 다 해보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호국문예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의 장기를 잔뜩 발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가까이 있는 산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좀 느끼는 것을 또한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가 많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한 3, 4년 동안 이 활동을 못 하였는데 이제 격리 해제 단계가 완화되면서 가까이 있는 부대부터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좀 불러드리게 됐습니다. 태양대대에게도 반가운 아이들과의 만남. 그 시작은 입이 딱 벌어지는 전차들의 등장. 영화나 게임 속에 나오는 거대한 자주포와 장갑차가 눈앞에 진짜로 나타나다니.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진기한 광경에 아이들의 호기심이 폭발합니다. 이 전차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서 춘천까지 저 무거운 탄을 날릴 수가 있어요. 엄청 멀리 날아가죠. 우리 코끼리가 7마리, 코끼리 엄청 크고 엄청 무겁죠. 근데 그게 7마리에서 8마리가 와야지만 이 K9하고 무게가 비슷해져요. 엄청 무겁죠. 네? K9이 그리고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총으로 쏴도 멀쩡하고 차랑 부딪혀도 멀쩡한데 우리 한번 뒤로 가서 한번 구경해볼까요? 아이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군인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은 같은 고장에 사는 군인 삼촌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와, 이걸로 나라를 지키는 거래. 이번엔 다양한 군용 장비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는 시간. 장난감과 달리 묵직한 소총의 무게도 느껴보고 방독면도 직접 얼굴에 써봅니다. 친구 얼굴에 크게 맞아요? 냄새 지독해. 왜 쓰는지 알고 있을까요? 머리 구워보려고요. 여러분들 똑똑해요. 맞아요. 군인 아저씨들이 싸울 때 이제 총에 맞아도 지켜줄 수 있게. 근데
색깔이야. 요거랑 이거랑 방랑 조끼랑 방정면이랑 같이 써요 그럼? 나중에 입어야 돼. 아니요. 직접 군복을 입고 귀염으로 무장한 꼬마 군인이 돼봅니다. 짜잔! 사냥 어린이 소대 결성! 다시 해봐요. 하나, 둘, 셋. 충성. 꿈이 뭐예요? 군인. 지구를 지키고. 어느새 부쩍 친해진 아이들과 군인 삼촌들. 맨날 이제 이 남자애들이랑 작업하고 그러니까 칙칙했는데 어린 친구들 보니까 에너지도 밝고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는 사냥초 어린이들이 군인 삼촌들을 위해 실력을 뽐낼 시간. 예, 지금부터 호국 문예 활동 시작할게요. 글짓기, 그리기 시작할게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부대 안에서 진행하는 호국 문예 활동. 얘들아, 삼촌 기대할게. 어느새 이름도 외울 만큼 친화력 뿜뿜. 강석구? 뭐야? 아까 봤는데요. 기억하고 있었어? 아빠의 직장으로 소풍 온 5살 혜원이는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봅니다. 군인인 것만 알지 뭐 이렇게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아직 모르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와서 보고 나서 아이들 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 멋있어? 멋있다고 해줘 그러면. 응? 안 해줄 거야? 화천군에 이제 군부대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군부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뭐 어떠한 장비를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군에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이 재밌어? 아빠 무슨 일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지키는. 내가 가는 보고 인사해. 자, 이쯤에서 어떤 작품들이 탄생했는지 둘러볼까요? 오늘 부대 체험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스케치북에 그린 아이들. 우와. 뭐가 좋았어요? 탱크 만드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나라를 지킴으로써 여러 아이들과 어른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다들 발벗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돼준 사냥초 어린이들의 마음. 그 마음에 보답하듯 호국 문예대회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6학년 김현민 어린이의 작품. 신기한 그런 것도 많고 못 보면 약간 군대 물건 그런 것도 많이 봐가지고 신기했어요. 부모님한테 가는 곳 미리 배워서 좋다고 할 거예요. 열심히 그림 그리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부대 식당에서 군인 삼촌들과 똑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도 군대 체험의 일부라는 말씀. 식판과 수저가 크진 않을까, 반찬이 입맛에는 맞을까. 정말 맛있어요. 체험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체험하는 거. 밝아서 좋고 감사하다고 해주니까 마음이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식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하천 살면서 가까운 부대 이렇게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로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은 하루.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고 많은 걸 경험해본 시간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둘도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좀 고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돌아가서도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또 군인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마움 잊지 않고 학교에서도 계속 씩씩하게 재밌게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어 얘들아.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시간.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항상 우리 곁에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우리 군인들을 믿고 열심히 재밌게 초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냥초 어린이들의 짧지만 신나는 입대 체험. 태양대대에서의 특별한 군부대 소풍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쉴 틈 없이 빼곡한 일상 한켠. 잠시 숨을 돌릴 여백을 찾고 싶을 때 우리는 숲으로 향합니다. 자연이 그린 능선을 따라 인간이 만든 건축들이 성글게 들어서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이곳. 바쁜 일상 속 잊고 살았던 나를 마주하는 내 안의 숲. 지금 만나러 갑니다. 팔공산도 지나고 대구 MBC에서 딱 50분 걸렸습니다. 여기 초록 보이시죠? 숲은 숲인데 좀 다르다고 하네요. 생각하는 수목원, 사유하는 정원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시간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조용하게 산책해 보실까요? 고요한 숲길. 도시에서 가져온 복잡함과 부산함을 내려두고 걷다 보면 우뚝 솟은 회색빛 건축물을 만나게 됩니다. 서양 건축의 시선으로 풀어낸 동양 철학이 담긴 공간. 빛과 건물, 실록과 콘크리트가 극명한 차이를 이루면서 동시에 조화롭게도 느껴지는데요. 하늘을 집중해서 보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소나무도 걸리고. 보는 위치에 따라 풍경이 다르네. 제비. 봤어요? 시선이 아래로 더 향하게 되는 것 같고, 멋있다. 여기는 또 층고가 엄청 높네요. 갑자기 시선이 이렇게 확 확장되는 느낌이라. 둘러보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냥 수목원도 아니고 곳곳에 이런 건축물들이 정말 조화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립자가 해외를 다니시며 평생을 둘러본 세계 아름다운 공원을 보고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무와 돌 그리고 작품들을 모아서 한 곳에 17년간 조성하고 고민 또 근심 내려놓아 보시라는 어른들의 마음 편한 쉼터, 어려운 인생살이 헤쳐나가보자 하는 설립자의 뜻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또 소요유라고 저게 장자의 정신 아닌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의 이름은 소요헌입니다. 소요헌은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게 거니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소요헌, 소요유는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거닐며 유는 놀유자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노는 공원, 건축가 알베르 시자의 철학이 있는 이 공간 내에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상징하는 공간, 반대편은 평화를 기원한 시자의 철학이 있는 공간.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을 잊게 해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라는 건축가의 메시지가 담담히 관람객을 배웅하는 소요헌. 이 근처에 하나 더 놓쳐선 안 될 볼거리가 있다는데요. 소요헌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 곳 더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 소요원은 위에서 보시듯이 수많은 자연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곳인데 이 새들을 보다 보면 갑자기 관람객들이 나도 한번 새처럼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번지 점프하는 데가 있어요? 네, 뭐 번지 점프는 아니지만 좀 더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이 대자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을 건축가와 협의해서 만들어둔 공간이 있습니다. 날지는 못하시겠지만 천천히 오르시면서 산 전체를 조망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관람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5분 걸립니다. 5분? 네. 가야겠네요. 가시겠습니다. 신과 인간의 솜씨가 어우러져 자연과 건축의 경계가 사라진 숲. 하늘을 나는 새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소요헌을 나와 세둥지 전망대란 뜻의 소대에 올랐습니다. 밖에서 봤을 땐 얼핏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공간. 시선을 달리하자 풍경이 새로워졌습니다. 멀리 팔공산까지 바라다 보이는 탁 트인 경치에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는데요. 제일 먼저 보였던 게 바로 이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 약간 공룡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 와서 보니 진짜 바람도 시원하고 새가 나는 것도 가까이서 보이고 팔공산도 시선에 있고 너무 좋은데요. 이번엔 생각하는 숲의 시작이 된 모과나무 정원을 찾아갔습니다. 풍설기 천년이란 이름대로 수백 년 세월을 품은 진귀한 모과 고목들이 풍상을 맞으면서도 천년을 이어가길 바라는 설립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데요. 1989년 2월에 부산항에서 헐값에 팔려나가던 모과나무를 창립자가 우연히 알게 되고 사들이게 되었죠. 사서 모으다 보니 108주가 되었고 대구 경북에 있는 농원을 빌려서 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경북 군위군 북해면 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자리 잡게 되고 심게 되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사진도 찍고 처음 들어오는 데 보면 숲으로 막 우거져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힐링하는 그런 기분. 싱그러운 초여름에 물든 숲. 건축이 만들어낸 낯선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숲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요. 보통 전망대가 있을 법한 자리. 하지만 여기 세워진 건 더 높이, 더 멀리 보이는 전망대가 아니었습니다. 관객을 더 낮은 곳으로 안내하는 반전의 공간. 삶의 건너편을 생각하게 하는 건축가 승효상의 작품 명정입니다. 여기는 명정이라는 곳인데요. 일단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름의 그 뜻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명정, 건축가 승효상 선생이 네이밍한 이름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눈 감을 명, 집정, 눈을 감는 집, 잠시 죽음에 이르러 보는 곳, 죽음을 생각하는 집입니다. 매우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바쁜 삶 속에서 잠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명상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덜 무거우실까요?
한편 너른 숲을 걸으며 생긴 수많은 상념들을 기도와 함께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작은 성당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같이 살면서 자기 삶을 사유하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그걸 다 쫓아내는 바람에 자기가 제일 잘난 듯 살고 뿌리 없는 삶을 갖다 살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기를 즐겨야 합니다. 근원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다시 여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되어서 마음 안팎을 바라볼 수 있는 고즈넉한 공간이 연못의 물길 따라 누워있는 건축가 승효상의 작품 와사. 이곳을 마지막으로 느리고도 깊었던 오랜만의 생각 산책을 마무리합니다. 대구에서 1시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여기서 보내는 한 5시간 동안 도심의 번잡함은 정말 싹 다 잊고 내려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이면 자연, 또 이런 건축물까지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을 감상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 때문에 뭐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말을 해야 됐지만 다음에 꼭 다시 와서 좀 사색하고 음미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때쯤이면 대구시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푸른 숲에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길을 잃어도 오히려 좋은 곳.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할 비밀의 숲의 다음 계절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매년 5월이면 은빛 하모니가 펼쳐집니다. 평균 나이 70세, 원주 실버윈드 오케스트라의 제15회 정기 연주의 날. 실버윈드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19년째 연주단을 이끌어온 주역, 김병헌 단장의 마지막 연주회이기도 한 오늘. 52년간의 음악 외길 인생, 백발의 마에스트로 김병헌 단장의 은퇴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그만둬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요. 그래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술을 영원하다는 거지. 원주 음악계의 산 증인으로 불리며 음악이 삶의 전부라 말하는 김병헌 단장. 52년의 음악 인생, 그 긴 세월 끝에 마주한 그의 마지막 연주회를 만나봅니다. 햇살도 눈부신 5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바로 김병헌 단장님 댁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마지막 날이잖아요. 사모님도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요. 좀 더 빨리 그만뒀고 이 실버밴드가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안 늦은 거니까 내일보다. 긴 세월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옆에서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 영숙 씨 덕분이죠. 한평생 그의 음악 인생길에 동행해준 아내입니다. 다른 연주회 앞두고 있을 때랑은 좀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야 이제 내 인생 이게 끝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다행히 이제 후임자가 제자가 왔으니까 좀 이제 근심을 좀 덜었죠. 근데 참 열정을 했거든. 참 이게 뭐 나라에서 뭐 대준 것도 아니고 그때 월급이 한 12,000원? 옛날에 이렇게 삼각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우유 40-50명 되는 애들을 그거를 일주일에 2번씩 사준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져올 돈이 없잖아. 지난 38년간 음악교사로 재직하고 몸담았던 교직을 떠난 뒤 원주 실버밴드를 처음 창단했죠.
음악만을 위해 걸어온 삶의 원동력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글쎄 내가 이거 좋아서 난 뭐 누구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더라고.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 또 제자들 덕분도 많죠. 아이고 언제 제자들이 좀 많아요. 훌륭한 애들 나도 우물양을 도와주고. 저때 우리 마누라 내조가 컸죠 뭐.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인데요. 무엇보다 아내 영숙 씨는 대표적인 그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남편의 공연 준비를 돕는데요. 온 매무새를 능숙하게 가다듬는 그녀의 솜씨에서 남편을 향한 애정을 엿볼 수 있죠. 9년 전 봉사를 위해 방문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또 다른 제자들도 만났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 섬나라 어린이들을 지원하면서 음악을 통해 희망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이상 뭐 어떻게 더 행복해. 그가 일군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제자들인 셈이죠. 내가 이런 아프리카 사업을 한다니까 우리 단원들이 뭐 악기를 막 사도 주고 돈도 막 걷어주고 그러더라고.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고 그쵸 멋진 인생을 사셨네요. 그쵸? 결론적으로 우리 마누라 덕이 컸지 뭘. 한마디 해주세요. 제 생각엔 아마 이 실버밴드를 놓고 나면 무척 공허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머지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도 도와주고 본인도 노력하고 그러면은 그 삶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겠죠. 50여 년의 세월 동안 부부가 함께 걸어온 음악 외길 인생. 아내는 그 마지막 여정까지 동행합니다. 그의 음악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 부부가 함께 연주회로 향했는데요. 실버윈드 오케스트라의 제15회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 오늘, 이미 공연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실버밴드의 정기 연주회지만 오늘 공연은 유난히 특별한데요. 김병헌 단장의 은퇴 무대를 응원하러 많은 분들이 와줬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김병헌 단장님을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어떤 분이세요? 뭐 제자분들과 동료분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밴드를 창단하셔서 현재까지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다른 어르신분들한테는 굉장히 귀감이 되죠. 5월의 따뜻한 봄 햇살과 향긋한 향기에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물들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원주 실버윈드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김병헌 단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쉽죠. 아쉽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네요. 단장님께서 20여 년간 이끌어 오셨는데 당신께서 좀 이제 자리를 비켜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고별 연주 겸 이제 지휘 무대를 가지셨는데 아쉽게 생각이 되죠. 무대에 올라 첫 곡을 시작으로 그의 마지막 지휘가 펼쳐집니다. 첫 곡은 윈드 오케스트라 합주인 얼굴 행진곡입니다. 지난 음악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죠. 수많은 관객 앞에 김병헌 단장의 지휘에 따라 단원들이 연주를 이어갑니다. 우리 단장님은 이제 원주의 음악의 그 산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장님의 가르침과 음악의 원주 음악을 위해서 하신 그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고 또 제가 많이 배워야 할 분이고 그동안의 원주 음악 발전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의 그 노고가 공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늘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 이 마지막 무대 위에서도 아쉬움보단 감사함이 더 큰데요. 따뜻한 박수 소리와 함께 그의 마지막 무대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내가 그만두더라도 후임 이승환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해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부탁드리고 그만둬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요.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술은 영원하다는 거지. 독주인 줄 알았던 그의 음악 인생은 사실 수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합주였습니다.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까지 서로의 재능과 열정이 모여 인생의 빛나는 순간과 행복을 안겨주었죠. 김병헌 당장님의 마지막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저기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동안 그 윈드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못하다가 오늘 첫 15회 공개 연주회를 했는데 이 실버 윈드 오케스트라가 좀 더 활기찬 그런 윈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김병헌 단장의 50년 외길 음악 인생. 비록 그가 참여한 연주회는 마지막일지 몰라도 그가 만든 음악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실버밴드는 저분한테 마지막에 기쁨이고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한테는요? 옆에 같이. 저는 좀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래도 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보 아주 고맙고 나 좀 훌륭해. 에? 사랑합니다. 됐나? 김병헌 단장이 걸어온 음악의 여정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꿈과 열정이 결실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포항 호미곶. 우리의 소중한 지질 유산을 보호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특공대가 떴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직접 알아보고 우리의 지질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지질 탐험대가 되어 아름다운 호미곶을 지켜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출 명소. 언제 찾아와도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이곳은 한반도 호랑이의 꼬리 호미곶 해맞이 광장입니다. 포항의 대표 랜드마크 상생의 손이 있는 바로 이곳은 호미곶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탁 트여 있는 게 가슴까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바다 풍경을 감상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다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제가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호미곶 대작전인데요.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탐험대원이 되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볼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곳은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도대체 호미곶 대작전이란 뭘까? 곳곳에 놓여 있는 단서들을 살펴보며 미션을 추리해보는 이재 리포터. 오호라! 호미곶을 지킬 지오 특공대를 모집 중이라는 단서 발견. 과연 호미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미곶에 왔는데 이곳에 사실 저는 뭐 해맞이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표 이 상생의 손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름 아닌 호미곶 대작전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호미곶 대작전은 이 미션 키트와 돋보기 볼펜으로 할 수 있는 아날로그 미션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호미곶 광장을 다니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힌트도 찾고 돋보기로 어떤 정답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지질공원을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미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탐험대원이 되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샅샅이 둘러보면서 더 호미곶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호미곶 광장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가지질공원의 생태 환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런 구석구석 볼 수 있는 미션 체험을 만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한번 이렇게 호미곶 대작전의 그 탐험 대원이 되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됐을까요? 네. 네, 호미곶 대작전 출동! 국가지질공원인 호미곶을 탐방하며 우리의 귀한 지질유산에 대해 배우고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미션. 탐험 대원들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우리 탐험대가 해결해야 하는 미션은 뭘까요? 지금 비밀을 찾는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이 깃발을 찾아서 깃발에 해당하는 숫자를 알아야지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네, 노란 깃발을 찾아야 돼요. 노란 깃발이 어디에 있을까? 등대방. 약간 방탈출 게임 느낌도 나긴 하잖아요. 네. 저기 갈림길 쪽이려나요? 모녀 탐험대와 함께 미션을 해결 중인 이지혜 리포터.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여기예요? 여기에 깃발이 있어. 찾았다. 5번. 이게 일단 자동적으로 걷다 보면은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참가자들이 각자 미션을 수행하는 사이 호미곶 대작전 탐험대장을 맡은 김영미 지질 해설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 호미곶 광장이 하나의 단공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침 날씨까지 좋으니까 이 바다 풍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해요. 충분히 호미곶이 참 소중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곳에 더 신비로운 것들이 숨어 있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네, 바다 계단을 해안당구라고도 하는데요. 해수면의 변화로 파도에 의해서 지층이 침식되는 파식대가 계단 형태를 이룬 거예요. 이곳 호미반도의 구룡포를 거쳐 경주까지 잘 발달했습니다. 자, 바다 계단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일단 2단, 3단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단 모양을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바다 계단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너무 신기한데요? 호미곶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바다 계단의 한 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다 계단을 지키는 수호신, 일명 소맷돌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미곶 광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다 계단을 지키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바위 속 독수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도 그렇게 컸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의심의 여지 없이 저거는 독수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독수리 바위인 거죠? 그렇죠. 바다 계단을 지키는 독수리 바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다 계단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진짜 바다 계단을 지켜주는 수호신까지 있으니까 저 호미곶이 든든하겠네요. 네. 너무 신기하다. 모르고 보면 그냥 바닷가 바위 하나였을 텐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알고 나니까 호미곶의 해안도, 독수리 바위도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의 호미곶 탐험대는 미션을 얼마나 해결했을까요? 이지혜 리포터도 탐험대로 복귀. 호미곶 센터에서 10까지 한다. 네. 잠깐만. 아, 이런 데는 7, 2, 5. 2층 책장. 문을 닫을 때 별 0725를 눌러줘.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 망설임 없이 지도에 답을 표기하는 남학생부터 가족 참가자까지 모두 막힘없이 미션을 해결하는데요. 이지혜 리포터 웃는 게 아니죠? 여기 빠진 글자 서울이 지금 10시니까 네. 서울에서 10시 다. 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혹시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해양 열파. 네, 맞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여기 카드에 편지 형식으로 담아놨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답 도와드렸죠? 미션의 최종 정답인 해양 열파는 바다의 폭염을 뜻하는데요. 해양 열파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으로 만들어 있는 비누고요. 그래서 그거 맞추셔가지고 여기 선물로 비누 드리고 있어요. 비누. 네, 여기 있습니다. 와, 선물 탔어요. 정답 완성. 성공. 우와.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니까 선물까지 받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한번 나와 보시니까 탐험을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바다와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 알게 되고 지질에 대해서도 배움도 있으니까 무척 유익했고요. 또 아이들도 즐거워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 금방 이제 미션 해결하면서 산책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정해주신 미션 난이도가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서 사실은 막 고군분투하면서 다녔는데 결국은 다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오히려 좀 더 남을 수 있는 여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우리 땅, 우리들의 보물 호미곶 지질공원으로 놀러오세요. 지역의 보물을 넘어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질유산.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인 호미곶을 앞으로도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도시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전도 그림을 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노후의 산에서 그림 그리고 살까 하고 들어왔다가 지금은 아주 임업인이 됐습니다. 숲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부지런히 가르침을 전하는 임업인 양재순 씨의 행복은 숲과 사람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또 알려주고 또 기억도 시켜주고 그래서 또 터전을 마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천직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계족산 해발 170m의 청정한 산자락에 2만여 평에 이르는 드넓은 편백숲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민들의 휴양, 힐링, 치유 그런 목적으로 만든 치유숲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임업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산림청의 전문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일찍 새벽에 출근해서 한 3시간 정도는 산하고 같이 논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요. 그래서 작물들 보호도 해주고 뭐 제가 좋아하는 정원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황칠 어딨냐? 황칠 보자. 야, 많이 컸네. 황칠나무 정말 좋은 자원이에요. 약할 필요도 없고 사철 푸르고 네, 이런 나무 집에다 한 줄씩 갖고 계시면 집에 향기가 엄청 좋게 이렇게 잎을 잘 따서 네, 이제 담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저희가 차로 덮고 가루 내서 네, 맛있는 차도 마시고 또 김치도 네, 담가서 먹습니다. 파릇파릇 도단한 황칠나무 잎부터 두릅, 눈개 승마까지 봄날의 숲에는 보물이 끝도 없이 솟아납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숲은 아낌없이 많은 것을 내어주죠. 화가들은 원래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 숲을 동경을 하죠. 그래서 저도 아이 들면 숲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산에다가 또 이렇게 정원을 그릴 수 있어서 산림 사업을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근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숲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게 제 삶의 가치입니다. 어서 와라. 황칠 잎 땄지. 니들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잎사귀 따가지고 이제 저기다 요리에다가 넣으려고. 너 뭐 하다 왔어? 저 염소 밥 주고 왔어요. 야, 참 니네 새끼 난다 그랬잖아. 예. 몇 마리 났어? 한 마리 났습니다. 한 마리? 예.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왜 한 마리 났대? 운이 없어서. 이제 또 많이 나겠지? 예. 시작은 미비해도. 예. 부장님 그럼 제가 좀 도와드려 갈까요? 그래, 네가 좀 가서 예. 힘 좀 써라. 가시죠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양재순 대표가 임업 후계자 양성 교육을 한 지 10여 년. 그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고 그중에는 계족산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임업을 시작한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소중한 제자들이 찾아왔으니 귀한 음식을 대접해줘야겠죠. 황칠 가루를 넣어서 맛있는 겉절이를 무치고 수육도 푸짐하게 삶아보는데요. 황칠나무 잎을 활용해서 고기의 잡냄새를 잡는 게 비법이라네요. 숲에서 얻은 것들을 지혜롭게 이용해서 사는 삶. 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여유와 안락함이 숲에 있습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그녀 곁에는 늘 사람들이 머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내일을 도모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살림의 전문가시고 국장님은 저는 이제 음식의 전문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임업 쪽에서 나오는 이제 임산물이나 이런 거 이용한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이예요. 한마늘하고 참나물하고 쌀. 그래가지고 산마늘 너무 작은 거 주셔서 화내려고 그랬더니. 알바. 참나물도 맛있지. 우리 교육센터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임업 후계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 산안에다가 친환경 이제 임산물들을 심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행복한 이제 노후를 보내실 분들인데, 대부분 연령은 이제 저희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숲이 가진 치유의 힘을 믿는 양재순 대표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임업 교육과 창업 교육도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숲을 통해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회성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 뭔가 직업을 만들어줘야겠어, 이런 이제 강력한 소망이 생겼죠. 그래서 이 임업을 배웁니다. 농업과 임업을. 그러면 이제 그걸 배울 때는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나중에는 자격을 임업 후계자를 취득하게 저희가 조력하고,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토지를 보유하게 해서 그 토지 안에서 이제 시설, 하우스 시설 만들어서 저희들이 묘목까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천만 다행히 잘 먹어서. 꽃이 엄청 많이 틀려고 그러네. 이거 봐, 명이가 와, 이렇게 커. 얼굴도 가려진다, 얼굴. 잘 컸네, 그지? 봐봐, 지훈아. 엄마 얼굴만 하잖아. 이게 더 큰데? 진짜 크네. 잎사귀들이. 어머니 덕분에 산을 마음에 품게 된 딸은 대학에서 산림자원학을 전공하고 나무를 키우는데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이 좋은 모녀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는데 이만큼 이제 와보니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고, 지금은 사실 이렇게 둘이 함께하고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운영하는 게 행복하죠. 많이 나눠주고 하는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숲을 통해서 치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조력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나아가서는 나한테 교육받으신 우리 이제 교육생들, 이런 분들과 나와 함께 협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각각의 특화된 이 단지들을 묶어서 산촌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게 내 꿈이고, 또 우리 협업자들에게, 내 동력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숲을 가꾸고 사람을 가꿉니다. 혼자만의 숲이 아닌 모두의 숲을 꿈꾸고 숲이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바라죠. 향긋한 열매, 달콤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재순 씨는 오늘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